기획해서 창업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 제가 스타트업 했던 것 중에 있고요. 또 안 되죠. 네, 넘어갔다. 네, 그래서 좀 정보과제 모색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슬라이드 설명드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했던 거 조금 기획했는데 잘 됐던 거 그리고 얘를 어떻게 PPT로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채택률을 높일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올해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저도 과제 지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중기부 과제예요. 그 나머지 보건복지부 사업도 제가 많이 해보고 해수부 사업도 해봤어요. 뭐 5년, 3년, 3+2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럴 때는 굉장한 좀 기업이 함께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원료 소재 좀 괜찮은 기업의 과제 책임자였지만 인상기관으로서 좀 빵빵하게 채워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의과대학의 교수님을 모셔오거나 그리고 또는 브랜드사의 원료가 만들어지면 제품이 곧 바로 만들어져서 파워 있게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지 조금 큰 과제를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소한 과제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중기부에 많고 그래서 중기부 사업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속하여지 전 성남에 속해져 있거든요. 근데 성남에도 엄청 여러 가지 섹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품 브랜드 네이밍만 지원해주는 사업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한 제품 만들 때 쪼개는 거예요. 내가 R&D는 지원 못 받는 대신에 제품 개발 지원을 받겠다. 오늘 이제 팀장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임상 지원만 받겠다. 이렇게 세퍼레이팅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도 여러 군데 지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큰 덩치로 보면 우선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과제는 조금 규모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출 지향형이어서 수출이 확정된 기업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장 확대 있는 시장 대응형은 기본적으로 한 500억 정도의 좀 매출 규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도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제일 맞는 과제는 7년이 안 되었다면 이렇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부터 차근차근 도전해가지고 저기 수출 지향형까지 가는 단계별 지원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7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도전 안 되시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산하 콜라보 R&D 하면 되는데 저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산산이 됐어요 예전에. 근데 산산 빠졌어요. 그래서 산산을 기획해놨거든요. 근데 산산이 안 돼. 산학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랑 대학 되고요. 기업이랑 이렇게 지금 여기 연구잖아요. 연구에 들어가죠. 연구기관 됩니다. 그래서 3년 오늘 이제 경기도 여기 기술과학진흥원이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산산이 아닌가 3년 산학이 되니까 요 지원 가능하세요. 근데 1차 연도는 되게 아쉽게 연구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베이스먼트를 만들자.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고 저도 이거까지 지원할 거예요. 네, 경기도랑 같이 그래서 지원할 예정이고 물론 3년도 생각해보고 있고 산학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둘 중에 좀 더 유력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거 제가 이거 설명회를 듣고 왔거든요. 이제까지 설명회 하면 잘 들으러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는 제대로 좀 넣어보자 라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로. R&D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 연구인력 지원 받는 것보다 R&D 지원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R&D 비용도 같이 지원받으니까. 근데 얘는 연구원의 인건비밖에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는 똑같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거냐 시범삼아 해보는데 떨어져도 그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연구비가 너무 적어져서 이것도 반드시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여서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 여기에 주의할 사항은 신직 연구 인력일 때 어떤 프로젝트에 끼워져서 계획서를 쓰면 안 돼요. 이 신직 연구 인력에게 온리 걔가 운영하고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검색을 다 해서 이 어느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사업이네 이러면 안 줘요. 그냥 페일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 인건비 50%를 지원하지만 그렇지만 온전히 프로젝트가 되게 그렇게 계획서를 써야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 자, 고경력 인력 지원. 제가 이거 지원할 예정인데 얘도 마찬가지. 보통 고경력 인력 지원은 관리직이에요. 연봉 1억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크죠? 5천만 원 R&D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관리직이어서 프로젝트 뭐뭐뭐뭐를 관리하는 패턴으로 쓰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마찬가지.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이 고경력 인력 담당자가 수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쓰셔야 돼요. 물론 쓰는 형태는 페이지 수가 적을 수 있지만 그 페이지 안에 다 녹여내야 돼요. 프로젝트 계획서랑 똑같이. 이런 특이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작년도에 다른 과제 그 사업별 지원 공고 내용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과제가 연계형이었어요. 예를 들면 디딤돌에서 시작해서 소부장으로 갈 거야. 이런 이제 1+1 연계형 사업이었는데 설명이 잘 되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100억 이상 매출을 내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70억 미만. 70억 초과하는 기업, 좋은 기업이지만 이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무조건 매출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죠? 열심히 과제계획서 썼는데 그게 부합이 안 되면 예,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고 내용에서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기부 과제 같은 경우 물론 잘 알고 있는 거죠. 503책 책임 3개 안 되고 공동 5개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그거 채워질 일이 없어요. 웬만한 기업에서는 안 채워져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상대방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님들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고 나기 전에 괜찮은 사업 미리 아이템 생각하셔서 적어도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콜라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보통 잘하는 거는 아예 대놓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랑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상의 담당 박사님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제가 대상에 납품할 무슨 제품 개발할 텐데 어느 교수님 좋으세요? 어느 교수님이 이 분야 잘하세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엔 그 마지막 피니시드 프로덕트를 쓰는 고객사가 인정하고 좋아야지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 박사님께서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다는 아니니까 제가 꼭 2명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2분 다 전화하면 한 분은 이미 503직 다 찼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2-3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택해서 괜찮은 분이라기보다는 스페어가 룸이 있으신 분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3+2 1년에 5억 한 25억짜리 과제를 수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행 중 과제가 많이 3개면 불과해요. 여기서는 무조건 2개까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하나씩 올라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한 주제로 예를 들면 금화규로 콜라겐을 만드는 걸 했어. 근데 이거를 수출 지향형부터 먼저 실렀어. 근데 채택이 돼버렸어. 그러면 다른 과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제일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진짜 내가 이거를 정부 과제를 통해서 탄탄히 만들어 갈 거야 라고 그런 좋은 소재라고 생각되셨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진짜 풀로 지원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원 받는 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뭐 굳이 R&D 작업금 지원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얘는 컴피티션 통해서 사업을 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그 기업의 기술력도 인정받는 거고 공신력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데나 만들어서 이런 제품 출시해서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 굉장히 경쟁률이 센 걸 통해서 이 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과 또 거기에는 이렇게 단계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되게 스텝별로 하면서 정말 좋은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조금 훈련의 그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7년이 지난 기업이든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기술력이 있는 원료를 적용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떠난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다 블라인딩 처리를 했어요. 물론 검색하시면 뭔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A상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고요. 여기서 제가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유기농 인증 제품이 그렇게 많이 시장에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기농에 대한 니즈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유기농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선정 확률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슈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효능을 가진 그런 기능을 좀 입증하는 유기농 화장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입증하지? 그러면 임상 시험 기간에 물어봤어요. 아무리 효능 효과 있어도 화장품이나 식품에서 임상 시험을 해야지 사람들이 조금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실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임상 시험 기간에 문의를 했어요. 세정 미세먼지 세정 효과가 있는 그런 효능 입증할 수 있는 거를 확인했고 있었어요. 다행히. 왜냐면 워낙 이슈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아이템 먼저 잡고 거꾸로 조사를 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거꾸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발표 자료다 보니까 보통 발표 자료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PPT 만들 때 보통 블라인딩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임자의 이력이라든지 그 회사의 이력을 넣어서 발표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출 자료에는 넣지 않았어요. 제출 자료에는 그냥 온전히 과제 프로젝트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채택이 되려면 뭔가 역량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들 PPT 가기 전에 우리가 스타트업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지만 이 과제 나한테 주면 내가 해낼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프로포즈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이제 영입하신 대표님이 원래 2군데의 회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2군데 회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했어라는 지주회사의 역량 드러내는 PPT 내용을 담았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천연 화장품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저희가 발효 화장품으로 정말 아이덴티티를 잘 부여하고 있는 기업에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단순히 개발자가 아니고 R&D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닥터까지 한 박사 연구원이지만 제품 개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타트업이지만 주면 내가 잘해낼 거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꼭 저 같은 베이스가 아니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대표님은 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대표님 진짜 존경하는데 저희 루아 바이오랩은 유기농을 12년 이상 했어요. 유기농만 고집했어요. 사실은 저희 대표님이랑 이렇게 제가 막 일하다가 정말 유명하신 원장님들 만나면 원장님들이 그러세요. 너무 대단하시다고. 왜냐면 유기농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12년을
산업에서 지키고 계셨잖아요. 이 마찬가지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적어도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거기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랑하시고 그리고 책임 맡은 분들 당연히 자랑거리가 있어요. 찾아서 역량을 드러내는 내용을 좀 삽입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카테고리에서 많이 벗어나시면 안 돼요. 거기에 공고란에 보면 그 점수가 있어요. 점수를 뭘로 매길 건지. 그 점수를 뭘로 매길 건지의 제목을 그대로 쓰세요. 거기에 있어요. 채점 기준이. 그 채점 기준이 부합하는 항목으로 인덱스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저도 평가위원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다른 거 안 봐요. 점수 주려면 이 항목에 맞춰서 1.5점, 뭐 10점, 15점 이렇게 줘야 돼요. 그거를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클릭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최종 평가 의견 다는데 여기 이거대로 돼 있어야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평가하기 좋아. 그리고 당연히 어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발표했던 거의 채점 기준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품 기획을 쉽게 하려면요. 시장 조사하고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정석이지만 사실은 팔릴 제품, 소비자가 뭐에 관심 있지? 지금 내가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팔리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경조사 거꾸로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내가 유인용 제품 되게 많아. 기초 제품도 있어. 그런데 뭘 내놔야지 이 과제에 채택이 될까? 그래서 살펴보니 미세먼지가 최근에 그때 제가 2019년 과제인데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예 미세먼지 기술 로드 맵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제가 만들고 제가 구성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흐름과 방향을 타면 나라도 이 과제 평가한 사람들이 바로 체크를 해요. 그래 이슈랑 맞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환경부 가서 이 데이터 거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얘도 거꾸로 조사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절대로 글 많은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림 위주로.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근데 진짜 좋은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형만 잘 만들어서 이 과제에 채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상품은 제형만 잘 만들어도 상품이 돼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빨리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스타트업한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기본 데이터를 고사하고 이제 요 식당 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뒤졌어요. 지금 이제 경기바이오진흥원 이제 DB를 만들어 놓으실 거잖아요. 그쵸? 이걸 저희가 뒤지면 돼요. 저 오늘부터 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뭘 뒤졌냐면 특허를 뒤졌어요. 국유 특허가 있어요. 국유 특허는 거의 무료거나 엄청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유 특허는 특허 안에 이미 실험이 다 돼 있어. 마침 여기 산림자원관의 국유 특허였는데 마침 제 주제랑 딱 맞아. 딱 맞는 걸 세포 실험까지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앞장으로 하면 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계약서를 체결했는가. 왜냐하면 이거 할 거예요. 그럼 실행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내가 가지고 와서 할 거고 통상 TC권 해서 할 거고 10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돈은 얼마 줄 거야. 이런 디테일한 계약서까지 써서 진행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유 특허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런 거 아무나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실무니까 꼭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키프리스는 다 아시죠? 키프리스 열면 보통 지식재산권만 검색해요. 근데 옆에 투데이 키프리스가 있어요. 투데이 키프리스를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오늘의 공보, 슈퍼인용 문용, 소멸 공고, 구조특허, 문제특허. 구조특허를 클릭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피부 이렇게 검색은요. 하면은 쫙 떠요. 이 중에서 무상, 유상 다 있죠. 등급도 어떤 건 평가도 되어 있어요. 평가가 좋은 등급은 되게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항염증 효과를 있는 잠분 추출물, 농지청에서 A 등급 무상이래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도 제가 이게 인용한 특허도 무상이었어요. 대신 통양지식구 10년 정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렇게 했고 여기 환경부 제가 이게 조금 해놓은 게 산돌배거든요. 가천대학교 특허였어요. 근데 무상이래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활용해요. 꼭 구유 특허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과제랑 상관없이 내가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도 모디파이해서 이 특허에 위배되지 않게끔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국유 특허 또 오늘 이제 네, 저기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현재 경기바이오진흥원에 있는 DB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라운딩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생물자원이다 보니까 나고야 의정서를 위배되지 않는 원료이면서 요즘에 사이언티스 그 이슈도 많아서 만약 얘가 진짜 좋은 애인데 생물 위기종이다, 멸종위기종이다 이런 못 쓰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서열을 더 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피하고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소비자 항상 시장의 상황을 어필해야 되니까 소비자는 유기농 화장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때 마침 제가 2019년에 딱 검색을 하니까 제 상위가 유기농이더라고요. 키워드가 너무 잘 됐죠. 제 과제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위 키워드가 유기농이었고 그리고 상품 개발의 키워드가 제일 상단의 안티폴루션 2019년, 2018년에도 2년간 연속. 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게 돼 있어. 목적이 중요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내가 만들었어 화장품을 미세먼지 화장품 만들었을 때 그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서 저런 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브릿지 경제에서 발표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하면 2,800 정도 시장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수치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되는지 상품을 기획 개발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제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오시면 돼요. 절대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야? 유기농 제품일 거야. 그리고 미세먼지 세정 기능성 입증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안전한 화장품의 등급에 그린 등급일 거야. 그리고 당연히 저자극이니까 저자극 임상도 하겠죠.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계층? 보통 타겟팅도 해야 되니까 미세먼지니까 영유아랑 65세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타겟팅 하겠어. 그 다음에 외출을 미세먼지 이거는 이제 셀링 키 포인트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밑그림을 확실히 저런 제품 나오겠군. 그래서 팔리겠군.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쓰기 힘들어요. 이게 제일 쓰기 힘들어한데 저는 세포 실험 결과를 여기다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성공 지표거든요. 근데 저 3가지만 썼어요. 되게 클리어하게. 다른 거 안 썼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당연히 나의 성능 지표도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썼고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임상기관에서 다 써줘요. 받아가지고 제가 카피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필요한 내가 R&D에 필요한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비용은 어렴풋이 쓰는 게 아니라
견적서를 확실히 받아서 이만큼 쓸 거야. 이만큼 지원해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저는 받아서 다 첨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관기관이랑 제가 지정기술 전문기업이 인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정기술 전문기업에는 어떤 역할을 주고 내가 할 역할은 뭔지 이렇게 분명하게 써서 이제 업무 분장과 추진 일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저랑 인상기관 두 팩밖에 없는 심플한 거였지만 보통 3기관 정도 하잖아요. 저도 과제 평가할 때 업무 분장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할 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고 할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분장표부터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호하게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딱 보면 서울대 출신이야 전부 다. 서울대. 근데 한 분은 학교에 계시고 한 분은 임상기관에 계시고 한 분은 스타트업을 하셨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망해요. 분명 업무 분장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업무 분장표를 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뭔가 두리뭉실해요. 그럼 저는 바로 지적을 하고 지적했는데 정확한 클리어한 솔루션이 안 나오면 저 사업은 지원해줘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이라고 저 판단하거든요. 마찬가지 저 계획서 쓸 때도 업무 분장표부터 먼저 회의를 하거든요. 뭘 정확하게 할 건지. 왜냐하면 그게 사업 성공의 리포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우선 사업이 심플했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연간 2억 정도 되는 사업이면 그래도 업무 분장표가 좀 더 복잡하고 더 클리어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심플한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니네가 문서 관리랑 비밀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내부의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회사에는 내부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나스라는 걸 활용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 락킹을 걸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내 문서를 볼 수 없어요. 락킹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각 회사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어도 이런 거는 하시면 돼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기술이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하고 없다 이러면 매뉴얼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 웬만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로드맵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니네가 가이드한 매뉴얼대로 할 거야. 이거를 어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 기술을 우선은 국유 특허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술을 내가 10년 뒤에는 환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보완 계획서도 나와야 되니까 심플하게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획서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 이후에는 거의 내가 이슈화를 다 시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후발 투자가 나와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 있는 식품도 처음에 개별 인증형 나오면 막 그거에 부수적인 기타 원료들 그냥 일반 추출물부터 원료까지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되게 성공한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만약 이 원료로 어떤 제품을 했는데 누가 이걸 더 하면 저는 선도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래도 사업 계획서는 니네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건데 라는 걸 질문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점수에 특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꼭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점수도 별거 아닌데 고득점을 받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연구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기업만이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오래됐죠. 아니요, 10분 정도. 10분 남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국외 시장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통 시장 분석은 증권사에서 잘하더라고요. 미래전략 팀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메리츠 증권 분석해서 리서치센터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 라는 걸 제안했고, 다음으로 그래서 제품이 실제로 이제 제품이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구 시장이라든지 이런 좀 제품에 대한 대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경쟁업체의 현황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업체 현황도 이제 이런 제품 나오고 있어라는 건 경쟁업체가 있어서 좋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유기농으로 접근할 거야. 이렇게 저희가 접근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반복했어요. 아까 제품화할 때 확실한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품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했고, 양산에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원료인데 쓸 수 있는 등재된 원료인가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심사위원이 거기서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클리어하게 인기에도 있고 그 화장품 성분 사전에도 분명히 있어. 만약 없다면 이제 예시로 우리가 인기를 등록한 바가 있어. 경험을 아니면 이제 경기도에서 잘해주시면 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우리 원료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신생 기업인데 우리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는 완제품이 목표였으니까 이거를 원료화하는 아예 위탁업체에다가 니네가 등록해. 그러면 위탁업체는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원료처럼 등록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저가 꼭 등록 안 해도 등록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등록돼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든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고, 이 수학 분석도 이제 나의 위켄이즈 앞으로의 방향을 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원료를 가지고 올 때 지금만이 전루방 바이오랩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료를 가지고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 원료까지 개발해서 제품에 넣겠죠. 근데 이때 이 당시에는 제가 목표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세정 화장품이기 때문에 원료를 유기농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위크니스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제가 그 스왑 분석할 때 실제로 얘가 야생식물이어서 유기농 재배는 현재 어렵지만 향후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야. 하고 미래의 또 희망적인 의지를 스왑 분석에서도 나의 위크니스지만 향후에는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분석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마케팅 계획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보통 연구 계획서를 쓰다가 이쯤 오면 지쳐요. 지쳐서 개발 대한 내용 다 썼고 제품화 다 썼는데 마케팅 계획쯤 오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근데 평가 담당자는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봐요.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해외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더 포커스거든요. 평가자는. 그래서 이때 지치면 안 되고 요까지 쓰고 한 파스 쉬세요. 쉬시고 한 하루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해서 세우면 되는데, 저희의 지주회사가 좋았던 게 마케팅 홍보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참 새로운 신제품을 그때 와디즈 펀딩이 거의 초창기였어. 얘네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네 마케팅 로드맵 줘. 지주회사 마케팅 담당자한테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다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로드맵은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누구나 다 저렇게 하지 뭐 라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분명히 제시가 돼 있고, 만일 여기엔 없지만 지주회사가 클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막 200% 600% 성과 있는 제품이 있어. 그런 걸 하나 또 예시로 딱 박아주면 더 돋보이는 마케팅 계획이 되는 거죠. 뭐 2019년도에 이 정도 로드맵이었지만 지금은 더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건지를 분명히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고 발표 자료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이 중요해요. 자, 이 과제만 땡 치고 끝날 것인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계획서에는 그치.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에서 지금 투자 계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향후에 이거에 따른 다른
선케어나 실드 제품도 기획 개발할 거야 라는 것까지 포함돼서 후속 투자 계획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팔 건지. 저희의 주주회사가 좋았던 건 해마다 베트남, 인도 이런 시장 개척단으로 많이 해외 전시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식득단의 해외 전시 사진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무조건. 만약 코스메틱스 코리아나 아니면 뭐 거기 계속 아시아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잘할 수 있네. 나를 성실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인도 시장을 포커싱했어요. 맞물렸던 게 성남시에서 인도 시장 개척단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맞물렸던 게 인도는 미세먼지가 많대요. 그리고 인도는 유기농 바디 제품이 잘 나간대요. 그리고 유기농 워시 제품도 잘 나간대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자 오케이. 그리고 제가 다 시장 조사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캡처해서 왔고 대신에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시장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법적인 거. 내가 인도에 들어가려면 어떤 법적 사항 검토해야 되지? 뭔가 시장이 있더라 끝나면 수행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행동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걸 떠나서 법적인 거 시티코스 인도에 들어가려면 이런 시티코스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 검토한 결과 이런 제안이 필요한데 PPT에는 간단히 되어 있지만 사업 계획서는 그 방법까지 어떻게 하고 몇 개월 안에 준비하면 인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스타트업이니까 어떻게 고용 창출할 건데 그리고 고용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서 써주시고 발표할 때도 그 고민한 현적이 드러날 수 있게 발표를 해야 되고 실제로 좀 많이 활용했어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그 화장품에 관련된 인력 개발의 교육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것도 되게 많고 공짜예요. 다시 협약서만 쓰면 돼요. 이게 컨sor시 협약만 되지면. 근데 되게 좋은 교육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새로운 인력이 그걸 듣고 성장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직무 보상 발명 제도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언급하면서 고용 유지에 대한 거, 고용 유지 창출에 대한 계획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 결과인데 제가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떠난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 다시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세종제로 개발을 했는데 추가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기초 제품을 추가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계획했던 것처럼 그럼 그 실드 제품은 아니지만 기초 제품으로 영역을 사업을 확대했고 그리고 뭐 소재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이어서 조금 더 신나고 즐겁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